많은 분들을 좀 안타깝게 했던, 그리고 이번엔 항소심에서 많은 기대를 좀 했었죠. 네. 특히 저 구글 타임라인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도는 여러 재판에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무죄 증거로 어떤 행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행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글 타임라인은 그 신뢰도를 인정받아 왔는데 2심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상당한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몇 개월간의 이렇게 입증 노력을, 우리가 수사권도 없는데 그저 당사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사설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좀 디지털 기록을 맡긴 건데 그것도 그냥 본인이 찾았다기보단 법원이 인정한, 법원이 맡긴 업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 이제 그 관련된 형사 사건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되게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뭔 증거만 갖다 놔도 전부 증거 가치가 없고, 지금 이 재판에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판결문에서 정말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이 구글 타임라인을 배척을 하면서 가장 높은 증거 가치를 부여한 게 유동규의 증언이에요. 유동규의 증언. 그러면서 유동규가 그 허위의 그 증언을 할 동기는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이 유동규의 말을 기초로, 그리고 유동규의 말을 뒷받침하는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의 등은 거짓을 얘기할 동기가 없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물증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기엔 좀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좀 아니 그러니까 상고해야죠. 이제 유동규는 지난번에 사실 조국 재판 같은 경우도 그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성해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판단으로 유죄를 주었잖아요. 똑같은 게 이번에도 유동규의 말에 기초해서 이제 유죄를 줬는데, 남욱이 사실은 유동규는 뭐 약간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지만 그 남욱 변호사는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건 정말 오판이에요, 명백하게. 남욱은 스스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유례 사건을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유례 사건으로만 굉장히 중형이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은 유례 사건은 유동규한테 뭐 돈을 상당히 거액을 건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뇌물이 아니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맞아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제가 오늘 그 재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남욱 만나셨어요? 네, 남욱 만났습니다. 그런데 따져보고 오셨죠. 만나서 근데 유래지구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게 단독 재판부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뇌물로 기소가 된 게 아니고 부패방지로 부패방지법으로 처리를 하니까. 검찰이 그렇게 봐주기 수사한 거죠. 그러니까 남욱은 적극적으로 그 유래 사건 때문에 검찰에 협조할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협조한 대가로 남욱은 지금 징역 8개월? 집행유예형 나오겠죠. 집행유예 나왔고, 그다음에 대장동은 징역 8개월, 그다음에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 선고하고 적극 끝날 것 같아요. 협조했겠네요. 검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욱은 거짓말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까? 부패방지법, 그러네요. 그래봤자 벌금형이겠네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이 축소 수사를 해주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그죠? 검찰의 어떤 목줄이 잡혀 있는 상태로 마치 유동규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김용과 유동규가 정치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를 같이 직접 들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와서 법정 증언을 네, 더군다나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거죠. 이 대장동 주범인 그 김만배가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남욱이 자기 이제 그 호송차를 타고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 형 우리 저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준 걸로 그냥 진술을 맞아. 맞추자. 입을 맞추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네.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실제로 왕왕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을 분명히 검찰이 제가 아는 의뢰인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의뢰인분들은 검찰에 대놓고 얘기를 한대요. 이거 한 명만 잡게 해줘. 누구 한 명 잡게 해줘. 이거와 관련돼서 진술해줘. 그러면 너는 살게 해줄게. 너는 뭐 아예 구형을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전문가가 네. 어미준 검사예요. 네. 네. 저는 감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미준 검사가 그런 거 잘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네, 김만배가 법정에서 털어놨었던 이 남욱과 검찰 간의 그 플리바긴 거래. 그 지금 너무 검찰이 세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 동생들 봐서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준 걸로 하자라고 플리바긴을 시도했던 이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재판에 재판받고 나오는 남욱을 상대로 제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오. 물론 이제 거의 답변은 안 했는데 그래도 네, 어떤 끈질기게 따라 붙으시더라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저희가 이번 일요일 취재 플러스 때 남욱 상대로 한 저희 취재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마무리하면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사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기자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그냥 더 이렇게 밝혀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좀 정상화돼서 설사 유죄 판결이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혀야 되겠지만 설사 억울하게 이렇게 처벌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사면 복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우리 민주 시민사회가 반드시 각성해서 이번 조기 대선 잘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